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 사회복지상담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기준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가치와 윤리는 철학적으로도 윤리학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가치는 뜻을 보면은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 신념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침, 행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의 전문적 가치의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윤리학자들의 그 유형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의무론, 칸트가 주장했는데요.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의무론을 주장했습니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의무에서 도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옳음 자체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본주의, 클라이언트에게서 정직, 진실, 존중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거짓 보고서 작성을 원해도 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의무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공리주의 있어요. 공리주의 벤담, 존 스튜어트 미리 시간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인보다 공동체의 안전 복지를 고려한다. 그래서 자해 위험이 높을 때에는 비밀 보장을 제한하여 보호해야 된다. 자해 위험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자해라는 거는 뭐 스스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서도 11시 50분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피해를 공지사항에 당할 수가 있다. 포시해.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권으로 해가지고 보호해 주니까 자기 의지대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주고 주신 거 있죠. 예.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것이 맞는. 덕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는데요. 상담자의 도덕적 성품 품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감, 성실성, 절제, 지혜 등이 덕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하고 있습니다. 10시 20분까지. 10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그게 시간이 가지고 이게 너무 짧은 그리고 이제 돌봄윤리가 있어요. 관계성, 배려, 책임성, 강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취약자 중심 접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조련하면 돌봄은 캐롤 길리건, 릴 노딩이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남성 위주로 그 도덕적 경험을 반영했지만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 오전에는 이 캐롤 길건, 많이 하는 얘기. 노딩은 여성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봄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가요. 관계성, 배려, 책임성을 강조하고 상호 이전성, 여성의 도덕적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취약자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BC 384년에서 322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윤리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공리주의 벤남, 존 스튜어트 밀 이게 철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상담론에 나오는 학자들인데 펌플리와 레비에 대해서 윤리형이 있습니다. 펌플리 사회복지 윤리형. 그 펌플리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례. 사례에서의 윤리 문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 이 윤리가 클라이언트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 사생활 비밀 보장, 자기결정권, 전문적 경제 유지, 약자 보호 등이 핵심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비밀 보장을 할 것인가, 생명 보호를 해줄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그래 거기서요. 두 번째로 기관 내에서 윤리 문제. 다시 반까지 있잖아.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규정과 절차 방침과 전문직 가치를 둘러싼 갈등. 이 갈등을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관의 심적 압박이 있을 텐데, 그러나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 딜레마가 일어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또 윤리 문제가 있어요. 소셜 에티क्스. 사회 정의 불평등 구조와 제도적 문제.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와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항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그래서 차별적 법 제도 개혁 활동,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 사회 정의와도 갈등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비의 윤리적 갈등 위험이 있는데요. 그 내비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갈등. 조금 전에 나왔듯이 자기결정권과 보호의무, 비밀 보장과 공공안전, 복지사의 가치관과 클라이언트의 요구.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서 시간?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와의 기관 내 갈등은 그 기관 정책 절차 예산 압박이 전문직 가치와 충돌한다. 기관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또 충돌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기관, 사회복지사들의 동료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평가 개입 방식의 차이, 비전문적 행동 또는 윤리적 위반을 목격했을 때의 딜레마. 그러니까 동료 간에도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을 또 위반했을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사들 동료들 간에. 그리고 개업 사회복지사들 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이들은 또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비용, 서비스 질, 클라이언트 선발 문제. 그래서 이익 추구와 복지 윤리 간의 갈등,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머 레비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면은,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결정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그 기본 원칙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생명 보호의 원칙. 다른 모든 가치관보다 우선한다. 자살 위험 상황에서는 비밀 정보보다 생명 보호를 우선한다. 그게 생명 보호의 원칙이죠. 두 번째로 최소 개입의 원칙.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입을 한다. 그래서 자율성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선택 지원, 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해서 정보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개입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정정의의 원칙, 차별금지, 자원 배분의 공평성,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배려심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진실성, 성실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과장 기만은 금지한다.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그래서 모든 전문직 윤리의 핵심을 나타낸다. 단 생명이 위험하거나 법적 보호 의무가 있다면 예외로 한다. 그래서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하지만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는 같이 판단을 상담자가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펌플리는 개인 기관사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했죠. 특징으로 직접 실천, 기관윤리, 사회윤리 체계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 기관, 또 사회윤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기관 내에서의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간의 동료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펌플리가 주장한 것은 윤리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레이비는 윤리적 갈등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형성 딜레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등 사례 제시 후 토론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했다. 리머 원칙은 생명보호, 자율성, 정의 비밀 보장, 윤리적 결정 원리를 제시했죠. 그래서 의사결정 모델 수업의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철학자들에 대해서 윤리 가치에 대해서 유형을 나타내 보여줬고요.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가치 유형화가 있어요. 그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건데요. 그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서비스, 두 번째 사회정의, 세 번째 존엄성과 가치, 네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 다섯 번째 정직, 여섯 번째 전문성, 이렇게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회 협회에서 제시한 가치, 이것도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자유, 자율성과 온정주의 가치의 개입, 자유, 자율성,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결정권을 존중해준다. 상담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온정주의, 위험 상태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자율성보다 안전생명 보호가 우선되는 상황. 자살 위험 시에는 자율성, 생명보호 둘 중에 갈등이 있는데 생명보호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경미한 위험 상황에 있을 때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와서 이제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 윤리적인 윤리적 갈등이 있으면 윤리적 갈등 문제의 발생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관의 규정과의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의 규정하고 클라이언트 상담자가 요구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법규 규정과 전문가 윤리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개인 가치관과
전문적 가치관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관이 중요해서 이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4주차 강의에는 가치와 윤리관에 대한 챕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갈등의 문제 유형을 보면 개별 실천적 활동의 갈등, 비밀 보장, 자기결정권, 안전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과 기관과의 갈등. 기관에서는 이제 실적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클라이언트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동료 사회 복지사와의 갈등. 부적절한 실천을 발견했을 때 동료 사회복지사. 또 비윤리적 행위 보고가 있을 수가 있죠. 비윤리적 행위. 네 번째로 개업 사회복지사와의 갈등, 비용, 과다 홍보, 서비스 질 관련 문제. 그러니까 개별 개인과 기관, 동료 조직, 또 사회복지사 개업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개업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1층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저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개업 사회복지사와의 갈등 문제가 있죠. 서로 경쟁 관계라든가, 과다 홍보라든가, 또 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사회복지 상담에 윤리적 결정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 보호 원칙.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살, 타살 위험 시 비밀 보장보다 생명을 우선시한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 가치다. 이게 생명 보호 원칙입니다. 자기결정과 자유 원칙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돕고 책임을 강화한다. 도와주는 거죠, 사회복지사를. 결정을 하도록. 사회복지사 결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요 조정 금지.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소수자 보호를 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한다. 서비스적 부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네 번째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비밀 누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느 기관이나 단체, 정보통이나 어디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업무상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기록, 전자문서, 난로하는 정보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죠. 생명의 위협, 아동 노인 학대가 있을 때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밀 보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다섯 번째로 성실성과 자기개발의 원칙 있는데요. 상담자의 투명성, 투명해야 되고 말이죠.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고 성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과도한 자기 개방은 금지한다.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자기 과장 선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노출은 금지한다는 거죠. 이게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사회복지사 상담은 경청이 중요해요. 경청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의 윤리 결정 과정인데 1단계는 접수 면접 조사를 한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윤리적 요소나 여부 모든 상황을 파악한다. 그 이해 관계자가 또 있나 확인을 하고. 그래서 1단계는 접수 면접 조사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 가서는 사정 및 진단. 그래서 윤리적 갈등 요인이 있나 정리를 하고, 또한 생명안전 법적 문제가 있나 평가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서는 계획과 실천 들어가서는 가능한 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각 대안의 윤리적 법적 결과를 분석해 본다. 또한 상급자 전문가의 자문을 해본다. 네 번째 들어가서는 이제 종결 의뢰가 있는데요.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한다. 윤리적 기준에 맞는 종결 의뢰를 한다. 이 사회복지 상담의 전문직의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별도로. 윤리 강령을 제가 전체를 밑부분에 윤리 강령 전체를 복사해 붙였어요. 일단은 이제 윤리 강령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항목이 12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자기결정권 존중, 충분한 정보 제공 후에 동의, 능력. 사회복지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적 능력,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방지하고 사생활 비밀 보장을 한다. 기록 접근권을 보장한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이죠. 요새는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9번째로 성적 관계 금지, 성희롱 금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뭐 뉴스에 뭐 대서특필한 뉴스가 나왔지만 10번째 신체 접촉 경멸적 행위를 금지한다. 의사결정 없는 클라이언트는 보호한다. 발달 장애인, 뭐 장애인들, 노화자들 이런 자들은 보호자 얘기를 들어야 될 거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죠. 12번째 마지막으로 서비스 비용 중단, 종결의 투명성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8가지가 있는데, 능력을 유지해야 된다.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 계속 공부하고 지식, 지혜를 쌓고 자기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다음에 차별금지. 뭐 성차별이나 뭐 인간 존엄성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사적 행위 금지, 부정직 사기 금지, 손상 유발 금지. 손상 유발 금지는 클라이언트와의 대담 가운데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자. 이 유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상당할 유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저기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에 폭력 당한 사건도 있다. 말 잘못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잘못된 설명 금지. 설명을 성실하게 잘해줘야 되는, 투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당한 권유를 금지해야 됩니다. 부당한 뭐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부당한 뭐 사례 연구를 하라든가 뭐 제시 제출하라든가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공적 인정의 정직성. 이 사회복지사는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정직성, 성실성, 가치관, 윤리성. 이거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상담 심리사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전부 내용들이.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우선하고 비상담적 관계를 금지한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붙였어요. 1982년도에 제정해가지고 2023년도 4월 11일에 5차 개정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입니다. 그 전문을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율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이 사회복지사의 의무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합니다.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예전에 그 국민교육 헌장 다루듯이 아주 사회복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을 아주 자세히 무겁게 다뤄놨습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회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능력과 품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관, 윤리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여 인도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관련된
기관들이 개인, 동료, 아까 동료들 간에도 갈등이 있다고 했죠. 동료가 비윤리적으로 상담한다든가 강요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생긴다. 그 기관, 지역사회, 전체 사회 이 모든 곳의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 해가지고 윤리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윤리의 목적 강령이 있죠. 윤리 강령을 한번 저기 박민경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윤리 강령 목적. 윤리 강령의 목적.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2.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될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3.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4.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충돌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6. 윤리 강령은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네. 윤리 강령의 목적이 있죠. 바로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여? 여기 조선전화 보이니 다음에 글자를 크게 할게. 안 보여? 그럼 제가 그럼 저기 할까?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윤리 강령을 복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보고 쓰고 낙서하겠습니다.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핵심 가치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정한 거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개입해서 상담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 클라이언트의 이루어지게 되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가 사회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사회 정의 개선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의에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정의로운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죠.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사회복지사 협회도 있고 사회복지사 단체들이 일반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이 있어요. 윤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리 기준.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또 여기도 또 나오죠. 인간 존엄성 존중. 두 번째로는 사회 정의 실현. 네, 사회 정의 실현 있죠. 내용은 비슷비슷하죠. 그 이제 두 번째로서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직무 능력 개발. 두 번째로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 세 번째로서 전문가로서의 실천, 품위와 자질 유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는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손상 유발 금지를 했는데 클라이언트와 대담하면서 피해를 폭력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를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신념과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의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동료,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 의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나 이 상담사는 슈퍼바이저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상담 경력이 오래되고 지혜 지식이 많은 멘토라든가 이런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슈퍼바이저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충돌할 때.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관과의 충돌, 소속 기관, 사회복지사 소속 기관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 원칙. 서비스가 우선이라는 거죠. 사회복지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바로 나오죠.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밀리 규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한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준다. 뭐 다 이전에 다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한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최대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결정권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정보에 대한 입각한 동의, 기록 정보 관리, 직업적 경계 유지. 직업적 경제 유지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금전거래 성적 관계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또 나오죠. 슈퍼바이저.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 동료 간에 이제 클라이언트 의뢰 소개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료가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았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정보 처리 기술을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존경.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때 사전에 클라이언트에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고의적, 악의적, 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 소속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갈등 유형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어요. 동료들 간에.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적 동료와도 협력한다. 윤리 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동료를 변호하고 협조해 주어야 한다. 협조성이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 학생, 훈련생, 실습생,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과 성적 관계에 관해서는 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슈퍼바이저 나오죠. 슈퍼바이저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됩니다.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고 지도하는 것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담에서 슈퍼바이저가 중요합니다. 멘토.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저와 공유한다.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와 수련생과 실습생에게 인격적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슈퍼바이저의 책무가 있어.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또 뭐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복지사 선서문이 있어요. 글씨가 안 보인다 그랬죠?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위를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5차 개정에서 첨부해가지고 나온 전체 윤리강령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그 책무와 가치, 윤리 아주 중요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범.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또 나약한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서 갱생하고 자립하는 그런 국가와 사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페이지 좀 띄워줘 봤어요.